자, 2019년 상시 2의 계산 작업의 2번 문제입니다. hlookup과 매치 함수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거는 좀 매치에 해당하는 매치랑 인덱스를 써서 계산 함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매치가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매치는 정확한 값을 따질 때는요, 또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이 보다 큰, 보다 작음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치에 관해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알아보고 문제 2번 푸는 방법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은 아시죠? 우리가 이 표에서 만일에 여기 있는 할부 기간을 기준으로 잘생긴 애 있는 이민함에 있는 값들을 불러온다고 하면요. Hlookup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는요.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Vlookup을 쓰는 거고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는 수평이잖아요. 이거는 호라이즌, 호리젠탈 이렇게 해서 Hlookup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를 보고 얘는요. 할부 기간별 수수효율 뭐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을 갖고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얘의 값은요. 또 정확한 값을 갖고 와야 될까요? 유사하고 애매하고 사이의 값을 갖고 와야 될까요? 얘는요. 또 정확한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쵸? 3, 6, 9, 12 문제에 보시면 3, 6, 9, 12로 뿐이 안 나와 있거든요. 4나 5나 7이나 이런 값을 찾아와 라고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Hlookup을 쓰되 맨 마지막에 정확한 값 0이라고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잘생긴에 해당하는 여기 할부 기간이 9개월인 이 300원을 저는 갖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 매치라는 함수는 이렇게 돼 있죠? 매치라는 함수는요.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값을 찾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매치라는 함수는 내가 여기 잘생긴이라는 이 값을 찾으려고 하면 lookup 밸류에 잘생긴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잘생긴. 그러면요. lookup array라고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를 배열로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배열은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넣든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생긴을 여기에서 찾아줘 라고 하면요. 잘생긴이 첫 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 값인 1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면요. 얘는요. 잘생긴이 두 번째 있잖아요. 얘는 2라는 값을 불러올 테고 만일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요. 내가 넣어준 부분에서 잘생긴이 첫 번째 있으니까 1이 되고 이렇게 넣어준다면 하나, 둘, 셋, 넷,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컴마 정확한 값 0, Vlookup이랑 Hlookup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이 배열 범위에서 정확하게 몇 번째 있니? 라고 찾아오는 게 매치라는 함수의 정확한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만일에 200을 찾는다고 해보세요. 200이 몇 번째 있니? 라고 물어보면 자,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 할 수 있겠죠?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요.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200이 여기 얘네들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있니?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그쵸? 그래도 200이 정확하니까 정확한 값으로 집어넣으면 내가 넣어준 부분에서 200은 두 번째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를요 234라고 일단 해볼게요. 234를 찾아줘 라고 했을 때 매치라는 함수 이거 땡기면 되겠네요. 우리 절대 참조 배웠으니까
한 번에 갑시다. 여기서 F4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0일 때는 정확한 값을 찾아줬지만 234는요.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잖아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하고 유사하고 사이의 값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V룩업, H룩업으로 따지면 234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0 대신에 1이라고 집어넣으면요. 보다 작은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34가 100, 200, 300, 400 요 사이에 있다고 하면 엔터를 치면요. 얘는요. 234가 200과 300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234를 기준으로 보다 작은 값이니까 200의 값을 세주니까 얘는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만약 350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해보세요. 여기서는 3이라는 값을 불러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350이 여기니까. 그러면요. 자, 여기서요. 내가 325라는 값을 찾을 거야. 라고 일단 해볼게요. 그럼 매치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325를 찾을 건데 여기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컴마를 하고 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325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것보다 작은 값인 300을 갖고 오니까 3이라는 값을 갖고 오겠죠. 3이라는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요. 범위를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컴마 보다 작은 값을 갖고 와 1이라고 해서 값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는요. 4라는 값이 나왔어요. 325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보다 작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3이라는 값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3이라는 값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엉뚱한 값이 나온 것 같은데 그쵸?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여기 있는 4라는 값이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 이 보다 작은 값으로 따지면 아마 이렇게 돼서 세 번째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 식처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400을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매치 함수의 옵션 값에 따라서 틀려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컴마를 하고요. 보다 작음으로 돼 있으면 내가 보다 작은 값을 따지려면 우리가 V룩업 한 것처럼 작은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찾되 룩업 어레이는 오름차순으로 꼭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작은 값을 찾으려면요. 100, 200, 300, 400을 기준으로 100이 작으니까 오름차순으로 1등, 2등, 3등, 4등 매겨지는 게 오름차순이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내가 325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300에 해당하는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값을 찾을 거야 가 되는 거고 정확한 값은 상관이 없겠죠? 정확한 값을 찾아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는 보다 큼이라는 값을 찾을 때는요. 룩업 밸류가 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 작은 값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룩업 어레이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25가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는요. 얘의 값이 400, 300, 200, 100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325가 여기 들어가면 이것보다 보다 큰 얘의 값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보다 큰 값이니까 자 여기서 325가 들어가면요. 같은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의 값들 중에 크거나 같은 값 중에 룩업 밸류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빼기 1이라고 일단 넣어놓을게요. 넣어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아직 결과는 안 봤어요. 325가 지금 룩업 밸류잖아요. 얘의 값들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거나 같은 값들 중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같거나 같은 값들 중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작거나 값이 참이 되는 거는요. 요 300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얘를
실행을 해보면요. 얘를 돌려보면 얘는 300의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325를 데이트 15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D15부터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표를 켰어요. 325 그러면 210을 넣었어요. 얘는 2가 되고, 자 345를 넣었어요. 얘는 1이 되고, 280을 넣었어요. 얘는 2가 되고, 이게 좀 헷갈리네요. 자, 내가 빼기 1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요,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반대로 썼네요. 그죠? 내가 크거나 같은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이거는 300은요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325는 크거나 같은 값이 얘잖아요. 그쵸? 그거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값이 얘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여기에 325를 넣으면 얘는 첫 번째가 되고, 자, 만일에 225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겠죠. 얘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125가 되면 얘는 아마 3이 될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요, 얘가 80을 넣으면 얘는 네 번째 값이 되는 겁니다. 빼기 50을 넣으면요, 얘는 여전히 여기에서 떨어지네요. 그렇죠? 크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설명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요, 정확한 값을 찾는 거는 0이고, 그 다음에 옵션 값으로 우리가 Vlookup, Hlookup에 쓴 1번 값을, 유사하고 애매한 값을 찾을 때는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다 작은 값을 찾는 겁니다. 보다 작은 값. 자, 옵션 값이 1일 때, 얘는요, 보다 작은 값을 찾아주니까 350이 들어가면 오름차순 기준으로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작은 값을 찾고, 그 다음에 빼기 1이라고 하면요 보다 큰 값을 찾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325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림차순 정렬이 돼야 되고, 여기서 보다 큰 값을 찾으니까 이 400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lookup 어레이니까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보다 작은 값 1이라는 값을 쓰는 거고, 내림차순으로 정렬됐을 때는 빼기 1이라는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숫자로 되어 있으면 좀 수월할 텐데요. 한글로 되어 있어요. 한글.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우리 따지잖아요. 기역부터 가부터 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방, 나비, 다람쥐, 하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요, 미나리. 이거는 오름타순 정렬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시기에 얘는 오름타순이에요. 왜? 밑에서부터 내려가니까 하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얘를요 반대로 쓰면 하늘, 미나리, 나비, 가방이라고 쓰면요 얘는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우리 숫자 값은 저렇게 갖고 올 수 있지만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나는 여기서 이민함을 갖고 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민함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비읍, 시읒 순으로 해서 시읒 이응이잖아요. 그러면 이민함이 내가 이 안에서 찾을 거야 라고 하면 나 지금 이민함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다 작은 값으로 인식을 하면 지금 이응이니까 미음, 비읍, 시읒, 이응, 미나리랑 하늘 사이에
이민함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다 작은 값을 찾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미나리에 있는 값을 찾으니까 상대 위치값이 하나, 둘, 3, 셋이라는 값을 갖고 오겠죠. 그쵸? 근데 만일에 얘가 다람쥐를 찾아볼까요? 니은이랑 미음 사이에 디귿이 들어가니까 리을 미음이니까 여기 다람쥐를 쓴다고 하면 다람쥐는 그러면 몇 번일까요? 상대 위치 값이 다람쥐라고 쓰면 얘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해되시나요? 자,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얘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다람쥐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람쥐. 이민함으로 할까요? 이민함. 그 다음에 루커브 어레이를 내림차순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컴마 빼기 1 보다 큰 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미나리 사이에 이민함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민함의 보다 큰 값인 하늘에 해당하는 1을 갖고 오겠죠. 그렇죠? 만일에 내가 여기서 다람쥐라고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람쥐라고 쓰면 미음과 니은 사이에 다람쥐가 들어가니까 미나리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 값인 2라는 값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잔뜩 설명을 했는데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복사할 걸 그랬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H룩업을 써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한국카드, 기타 카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불 수수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한국카드라면 여기 내가 이 범위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한국카드에 해당하는 할부 기간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면 되지만 대한카드랑 나라카드 그 다음에 대한카드의 경우에는 한국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기타 카드로 처리해서 갖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따질 때 내가 H룩업을 씌워서 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나는 대한카드를 쓰고요 내가 6개월 동안 할부 기간이 6개월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는 H룩업을 쓸 때요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H룩업을 써서 자 6개월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거예요. 컴마 그렇죠? 왜냐하면 H룩업은 수평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컴퓨터가 이 표에서 구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컴마 그 다음에 나는 대한카드니까 여기서 몇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한국카드가 아니라 기타 카드에 속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이라고 쓰고 3, 6, 9, 12 요거만 되니까 얘는 정확한 값 0이라고 써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300원에 해당하는 이 값을 갖고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에 이게 수수료라고 치면 매출액은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매출액을 해주면 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한국카드일 때는 한국카드를 찾으면 돼. 그렇지만 나라카드나 대한카드일 때는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타 카드 여기 세 번째 3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조금 되게 좀 지저분한데 일단은 자 대한카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국카드가 있고 대한카드가 있고 나라카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나라카드 이렇게 썼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쓰면 얘는요. 자, 얘는요. H룩업의 로우 인덱스 넘버가요. 2가 나와야 되고 얘는 3이 나와야 되고 얘는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치 함수를 써서 얘의 값이 나오도록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를 쓰면 뭐 H룩업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매치 함수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국카드를 사실은요. 대한카드, 나라카드 이렇게 대한카드, 나라카드 이렇게 해서 밑에 나라카드까지 값이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쉬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쉬워요. 다른 계산 문제의 경우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요. 한국카드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기타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F4
정확한 값 0을 찾으라고 하면요. 쉬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범위를 이렇게 넣으면 더 쉽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첫 번째, 두 번째, 한국 카드 두 번째고 나머지 기타 카드가 세 번째니까 이렇게 넣으면 더 쉽겠네요. 그럼 얘가 두 개가 2가 나오고 그런데 밑으로 당겼을 때 얘네들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대항 카드랑 나라 카드는 기타 카드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매치 함수의 방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가방, 나비, 미나리, 하늘 한 것처럼 여기에 배열로 중괄호를 열고요. 한국 카드라고 써주는 거예요. 한국 카드. 그러면 내가 이 배열에서 한국 카드를 찾으면 무조건 한국 카드가 첫 번째에 있으니까 1이라는 값을 불러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라 카드를 집어넣으면 대항 카드를 찾을 때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항 카드라고 쓰는 거예요. 대항 카드. 그러면 대항 카드가 들어가니까요. 대항 카드가 나오면 얘의 값을 찾으니까 얘는 2라고 나올 겁니다. 한국 카드가 들어가면 1이라고 나오고 대항 카드가 들어가면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라 카드가 들어갔을 때도 2가 나오게 만들려면 여기에 정확한 값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아까 내림차순으로 정렬되고 빼기 1이라고 해서 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대항 카드에는 중괄호에 이 배열을 닫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기 1이라고 계산을 하면 한국 카드는 1이 나오고 여기서 대항 카드나 나라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H룩업 써가지고 여기에 로우 인덱스 넘버를 넣어야 되니까 2와 3, 3으로 같이 맞춰줘야 되니까요. 여기에 우리는 더하기 1씩 각각 해주면요. 2, 3, 3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치 함수를 이렇게 로우 인덱스 넘버에 들어갈 값을 매치 함수를 써서 각각의 값으로 갖고 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H룩업을 써서 각각의 맞는 카드, 나라 카드, 대항 카드에 맞는 요율을 갖고 오면요. 곱하기 매출액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딱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 설명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또 나와서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하는 부분들을 보고 일단은 쉽게 나온 부분을 먼저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대항 카드가 있고 여기 나라 카드가 있고 이렇게 여기 있는 값만요 동일하게만 들어가 있다면 얘는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H룩업의 로우 인덱스 넘버에 한국 카드는 두 번째, 대항 카드는 세 번째, 나라 카드는 네 번째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보시면 이 문제인데 가끔씩 한 10번 시험 보면 한 번 정도? 아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기타 카드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일 우리가 2019년 상시 2회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면 매치가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내일 공부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은요, 함수 설명은 나머지 3번, 4번, 5번은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기초함수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지나왔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서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완전히 어려우면요, 나머지 4문제가 쉽고, 그 다음에 두 문제가 어려우면 3문제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 2번이 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는요, 우리가 진짜 시험 시간에 갔을 때는, 시험 볼 때는요, 1번, 2번은 그냥 좀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연습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5분 동안 짧게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안 풀 수 있는 문제, 3분 이상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요, 일단은 꼭 맞춰야 되는 문제만 3분 이상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